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득이 된 노동법 임득균 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 보셨죠?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물론 저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옳다, 그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엄청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아지다니, 그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기존에 일주에 12시간 연장 근로 한도를 한 달, 반기, 1년 이런 식으로 늘려서 전체적으로 평균 냈을 때 일주 12시간 이내면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걸로 바꾸자라는 게 최근 정부의 기조였죠. 요즘에도 계속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치적인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옳다, 정치적으로 옳다 이런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다만 노동자에게 득이 된 노동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노동자의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산재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 지침을 얘기해보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뇌심혈관 질병이 뭔지 아시나요? 뇌심혈관 질병이란 건 이런 겁니다.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와 심장에 오고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막히는 걸 경색이라고 하고요. 터지는 걸 출혈이라고 하겠죠. 경색이라는 건 뇌경색, 그죠?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터지는 거는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뇌와 심장에 질환이 발생했으면 사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뇌와 심장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비율도 매우 높고요. 제때 조치하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뇌심혈관 질병을 보통은 과로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근무하면 오래 근무할수록 근무 시간이 너무 길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 혈압 상승 결국에는 뇌와 심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경우에 이분이 쓰러졌을 때 뇌출혈이 발생했다, 뇌경색이 발생했다 했을 때 업무 때문에 발생한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직전 12주 동안 일주 60시간 이상 근무했다. 즉 3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했다. 이분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더라도 이 사람은 일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일 때문에 쓰러진 거야 라고 판단한 거예요. 혹은 만약 일주 평균 내에서 52시간 이상이라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교대제 업무했다, 아니면 근무 일정이 예측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케줄표 근무를 해요. 버스 기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근무할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웠다. 아니면 고온, 매우 더운 데서 일을 했다. 아니면 매우 추운 데서 일을 했다. 아니면 너무 진동이 큰 데서 일을 했다. 아니면 소음이 너무 큰 데서 일을 했다. 이렇게 작업 환경이 안 좋은 경우. 혹은 일일 취급 중량물이 250kg 이상 정도로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경우. 혹은 밤에 근무하는 경우 등등처럼 이게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업무라면 일주 52시간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일 때문에 돌아가셨다, 일 때문에 쓰러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밤에 근무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얼마나 힘듭니까? 원래 딴 사람들은 자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시간에는, 이 업무 시간에는 할증을 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30% 할증을 붙어서 뇌와 심장에 영향을 더 미친다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4주 동안 일주 64시간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단기 과로로서 이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이거 일 때문에 쓰러진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전 11주 동안의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11주 동안 일주 평균 40시간 일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52시간을 일했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 때문에 쓰러진 걸로 봅니다. 네 번째로 쓰러지기 전 24시간 직전에 이내에 극단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동료가 극단적 선택하는 걸 목격했어요. 혹은 내가 해고됐어요. 혹은 내가 갑질당했어요. 등등의 경우처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이 사람이 쓰러졌을 때, 24시간 이내 쓰러졌을 때 업무 때문에 쓰러진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 평가 기준이거든요. 요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것, 그러니까 24시간 이내 충격적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근무 시간, 업무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죠. 너무 12주 동안 너무 길게 일한 것, 아니면 단기적으로 길게 일한 것, 혹은 그 직전보다 갑자기 일이 많아진 것, 이런 경우라면 뇌와 심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이런 거죠.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를 뭐 1년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첫 번째입니다. 자, 9개월 동안은 40시간씩 일을 해요. 3개월은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80시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럼 직전 12주 동안에 1주 평균 몇 시간 일한 거죠? 80시간 일한 거죠. 그럼 이거 업무 때문일까요? 100% 업무 때문입니다. 그쵸? 앞에 열심히 뭐 예를 들면 저축해 놓은 거 아니냐, 이때는 편했잖아. 40시간 일하거나 아니면 더 적게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이 과도하게 밀려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일을 한다? 쓰러지면 산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뇌와 심장이 안 좋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 전 11주 동안에는 30시간, 40시간씩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주만 일이 몰린다고 하면서 어차피 근로시간 유연화 됐으니까 이때는 70시간, 80시간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전 11주보다 얼마큼 늘었죠? 2배 늘었네요, 거의. 30% 훨씬 이상이죠. 이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업무상 재해일까요? 네, 업무상 재해입니다. 세 번째요. 한 달 동안 나머지 시간에 뭐 30시간 일하기도 하고 20시간 일하기도 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한 달에 일이 너무 많아서 막 밤샘 작업하느라고 80시간 일했습니다. 한 달 동안. 4주에 80시간 일한 거죠. 일주일 동안. 그럼 뭐죠? 단기과로네요. 이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좋은 것도 있겠죠. 어떤 날은 다 몰아서 일해가지고 충분하게 휴가를 즐기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뇌와 심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정치적 얘기는 저희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동자한테 득이 되는 포인트를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자, 12주 평균에서 1주 60시간 이상 혹은 52시간 이상 일하다가 이분이 쓰러졌다. 그럼 뭐라고요? 일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두 번째, 이분이 한 달 동안 64시간 이상 근무했어요. 일주일에.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일 때문에 쓰러진 거다. 세 번째, 11주 동안에 40시간, 한 주는 52시간 일했어요. 그럼 30% 이상이죠? 쓰러졌어요. 그러면 일 때문에 쓰러진 거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사를 볼 때, 근로시간 유연화가 뇌심혈관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만약에 내 주변에 쓰러진 분이 있어요. 뇌경색으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을 해서 산재 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뇌심혈관으로 쓰러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이 힘들거나 혹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내 지인이 만약 쓰러졌다라고 한다면 산재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시고 꼭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 혹은 조금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절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뇌심혈관 지침을 말씀해 드렸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더 노동자한테 득이 되는 포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